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10시 여의도 주식왕 어서 오십시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 거래는 어떠셨나요? 자, 이제부터 거리두기가 끝나는 첫날이었습니다. 해방감과 함께 오늘을 맞이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여의도에는 포장마차가 생긴 모습도 함께 전해드릴 수 있게 되는데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는 계속해서 박스권 상단부 지지하면서 이어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양대 시장 복습부터 빠르게 해볼게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확인하시면 파란불 피할 수가 없었는데 코스피는 결국에는 2700선을 가려나 테스트했지만 결국엔 하회하면서 2693.1포인트의 거래 마칩니다. 수급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개인만이 이 속에서 계속해서 담는 흐름이 3거래일 연속 보여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도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를 보시면요. 그래도 빨간불이 켜져 있지만 오늘 또 장중 신저가가 경신이 됐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넘어가실 텐데요.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보였고 918.23포인트의 거래 마칩니다. 수급으로 넘어가시면 역시나 개인만이 담는 장세, 기관과 외국인은 물량 역시나 유가증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덜어냈습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 중에 1위 종목은 계속해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시총이 흔들린 뒤 계속해서 에코프로비엠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가운데 양극재 가격이 25% 인상한다라는 소식까지 있다는 점, 이 소식 때문일까요? 시총 상위당 가운데 에코프로비엠만이 유일하게 빨간불 들어와진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어떤 테마가 좀 강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식량 가격 급등과 함께 사료값이 오르니까요. 이런 닭가슴살과 같은 식품 가격도 오르게 된 겁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왔던 종목이 지금 보시다시피 마니커였고요. 마니커가 상한가를 기록하자 하림 역시 뒤따라 올라오는 흐름들도 그려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음식료 전반적으로도 강했는데요. 전쟁 우려에 따른 곡물가 상승으로 인한 계속한 플러스권이 보여집니다. 특히 대한제당 꽉 채운 상한가 현재 확인이 되고 있고 더불어서 서울식품 우선주 같은 경우도 상한가 안착하면서 오늘 음식료 관련주들 리드했습니다. 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장에 있어서 또 반응이 나왔는데 리오프닝을 구성하는 섹터가 워낙 많다 보니 계속해서 순환매 위주로 흐름들이 짚어집니다. 패션, 의류 관련주 쪽이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고요. 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좀 움직였는데 이제 2년을 기다린 거죠. 방역 해제 첫날 화장품 유통주는 활기를 띄웠던 모습까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터주는 좀 그간에 올랐었기 때문일까요? 조정받는 모습이었는데요. JYP 엔터, 또 YG 엔터 거의 7% 전후에서 낙폭을 보였고 SM과 하이브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파란불을 이어갔던 모습까지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원격 의료 테마를 좀 넘어갈게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가 끝나도 거스를 수가 없는 대세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동안 좀 규제가 있었는데 그 20년 동안 머물렀던 그 규제를 푼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이 속에서 원격 의료 관련주들 오늘 오전장부터 좀 올랐는데 종가상 보니까 꼬리를 좀 달긴 했네요. 인성정보, 라이프 시멘틱스 오늘 움직였습니다. 자, 개별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갑자기 한신기계가 오전장부터 좀 튀어오르는 슈팅이 그려졌습니다. 사실 그동안 좀 원전주가 전반적인 조정을 보였던 가운데 한신기계는 8.47% 종가상 플러스권 유지를 했습니다.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전반적인 원전주 상승으로 이어지진 못했다는 점 체크드리고요. 이어서 개별 종목 맥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무상증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권리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여지는 차트가 왜 파란색인데 종가상 11% 올랐다라고 나오지라고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 오늘 권리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 착시 효과로 여러분이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 유동성이 몰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죠. 이 속에서 맥스트도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자, 시간 외에 살펴보니까요. 다시 한번 종자랑 종묘 쪽이 강한 걸까요? 아시아 종묘 시외 상한가 같고요. 농우바이오까지도 오늘 올라오는 흐름들이 그려졌기 때문에 내일장에 있어서도 이런 국제 식량 가격에 대한 여파가 이어질지 여부 저희가 오늘 좀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수익의 기회 많이 얻으셨나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내일장 성공 투자 함께 시나리오 작성해 보시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밤 10시 여의도 주식왕 월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최고의 케미입니다.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좋은 정보위원, 아이린 위원, 그리고 최명성 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새 위원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또 내일 최고로 좋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 시나리오 작성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도 시장 화두는 세계 식량 가격 최고치에 따라서 이런 종목이 움직였습니다. 리오프닝이 움직였습니다. 였는데 월요일에도 사실 재료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벌어진 이 식량 위기 계속해서 주가 상승 이어낼 수 있는 재료가 맞을지 점검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주제 만나고 오겠습니다.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원자재 슈팅이 차례대로 있었고 주식시장도 고물가 몸살을 좀 겪었었죠. 그 가운데 특히 식량 가격도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바구니 비명소리 여러분도 같이 느끼셨을 텐데요. 뭐 서울에 밀가루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서울의 칼국수 가격이 8,000원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감자가 이상기후와 이런 식량 가격 고공행진에 따라서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튀김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감자튀김이 나갈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공고문이 붙어진 지점도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오늘장 좀 식량 가격 관련해서 여러 가지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사료, 육개가 강세였던 모습을 오늘 상한가 종목만 터치했던 종목들만 펼쳐놓고 보아도 직감하실 겁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 계속해서 상승세가 보이는데 주가 이런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짚어볼게요. 좋은 정보 위원님. 네. 네. 참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건 장난이 아니라 가격을 올려버리니까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큽니다. 위원님. 네. 이러다가 진짜 손가락 빨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죠. 네. 네. 자, 잘 아시다시피 요즘 뭐 식품 가격이 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 전쟁 여파인데요. 뭐 밀, 옥수수 뭐 다 그런 쪽 곡창지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결국 에거플레이션 그 우려까지 펼쳐지면서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말 그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 그냥 어떤 파동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1996년 그 이제 지수 작성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곡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비료, 그다음에 또 사료, 또 심지어 그 농기계 관련 그런까지 다 이렇게 순환 이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준비한 그 표를 보시게 되면 세계 식량 가격 추이가 있어요. 이게 3월 달까지 데이터인데요. 유지료가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예, 한 160달러이던 것이 159이던 것이 250에 육박하고 있고 곡물도 마찬가지.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상승이 가파른 이렇게 흐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런 뭐 다 아시는 상황이고 과연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 곡물 관련주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가 좀 맞출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뭐 여러 말씀 안 드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곡물 관련 종목들은 어느 정도 과열권이다. 그래서 경계 모드로 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예시 종목으로서 한번 한일사료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한일사료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어떤 지금 차트를 보이고 있죠. 저도 이렇게까지 상승할 줄은 몰랐어요. 물론 실적은 괜찮아요. 근데 뭐 사료 회사가 이렇게 사면서 거의 상한가 가면서 지금 3,000원짜리가 6,000원대까지 순간 배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계획 상승하고 그랬지만 이미 과열권을 가르치고 있고 이보다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 뭐냐면 현대사료예요. 자, 현대사료도 보게 되면 점 상한가까지 가면서 저도 이거 그때 이제 황금 맥점이 포착된 게 바로 여기였는데 뭐 이런 위험 종목은 우리가 아무리 좋아도 매수할 수는 없었겠죠. 그러면서 이것도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어요.
딱 이게 하나만 보십시다. 지금 현대사료가 좀 대장으로 사료주면서 올랐는데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9,250억이에요. 근데 9,250억인데 영업이익이 12억입니다. 이게 여러분 납득이 됩니까? 제가 옛날에 그 대북 테마에 한참 개인투자들이 그 탐내겠을 때 아난티를 보시자. 아난티가 저기 금강산에 리조트와 골프장 하는 그런 회사인데 시총 2조 8천억 했거든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러면 내가 돈이 많은 자본가인데 그 아난티 회사를 2조 8천억에 살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논리로 현대사료도 보게 되면 과거에 그 루보라는 회사 아십니까? 네. 그렇게 조그만 이게 공장 하나 가지고 막 주가 작정해서 올렸거든요. 저는 뭐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지금 그것을 꺼리를 가지고 그렇게 주가 상승이 일하는 거 아닌가. 현대사료처럼 공장을 보게 되면 군산 근처에 있는데 진짜 오죽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주까지 간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경계할 대목이 아닌가. 그럼 다른 종목들도 우리가 그 팁을 얻을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싸게 보이는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체가 여기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이미 이것은 늦은 거다. 하여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정분 수익 실현하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요. 더 오른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런 종목들을 탐닉하는 건 정석 투자가 아니다.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사실 뭐 전쟁 발발 이후에 계속해서 들었던 테마일 거예요. 사료, 비료, 곡물 계속해서 최근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전쟁과 무관하게 또 가격 고공행진이란 이슈에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세가 꺾이지를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조은정보위원께서는 과열권이다라는 진단을 내려주셨고요. 자, 이 가운데 린쌤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꺼질 수가 없었던 이유는 뭐 90년대와 비슷하게 최고치다라는 또 하나의 숫자가 나왔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실까요? 일단 이제 오늘 그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이 조금 어려울 것이다. 그쵸. 수출의 차질을 좀 빚을 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 차례 급등이 이제 관련주들이 나왔는데, 자, 우리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면 투 트랙으로 가시는 게 맞다. 나의 이제 수익률이 이제 뭐 PCB나 OLED 쪽이나 이쪽은 실적이 잘 나온데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렇게 박스권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이제 조정이 나오거나 무관심으로 통해서 저점에서 횡보하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분할 매수 쪽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은데, 당장 수익은 주지 않기 때문에 또 매수를 하기가 사실은 좀 약간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투자와 투기를 적절하게 잘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같은 박스피에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철저히 가는 섹터 같은 경우는 저점에 밀릴 때는 차분하게 이렇게 소액으로 조금씩 담아가면서 비중 확대하시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신송홀딩스나 한일사료나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거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상한가도 여러 번 가지고 했는데,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그 시장 대비 수익률이 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투자와 투기를 좀 적절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러우 사태 장기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뭐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또 중동 같은 경우도 식량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3월 식량 지수도 뭐 최고치에 경신을 했고, 또 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 같은 경우도 한 20% 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이 쌀입니다. 그래서 조금 국제 글로벌 곡물 가격이 급등했지만은 영향을 조금 덜 받은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지만 이 러우 사태 장기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이런 식량 위기감이 더욱 지속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올라왔던 것들이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뭐 사료나 비료 그리고 뭐 농기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순환매 파동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농기계 쪽에서는 대동기호를 드리고 상한가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식품 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식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식품에서 뭐 설탕 관련주들도 한 차례 급등이 나와줬고, 밀 관련주도 급등이 나와줬고, 그리고 이제
육개나 수산주나 이런 것들이 순환매 파동이 이번 주 내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주 초반, 오늘이 월요일이고 화요일, 수요일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뭐 육개에서 한 번 더 수산주로 갔다가 다시 한 번 더 다른 이제 곡물 뭐 낮은 종목으로 갔다 왔다 갔다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하시는데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를 보신다면 이제 신성홀딩스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바닥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1차적으로 말씀드렸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바닥에 오면서 2차적으로 또 말씀을 드렸고 3차로 또 말씀드렸고 이날 우리는 이제 가족방에서 이제 여러 번 이제 공략을 해서 이제 뭐 굉장히 두 자릿수 좋은 수익률이 났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도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자, 신성홀딩스는 이날 말씀드렸죠. 눌림목이 오면은 다시 한 번 더 공략이 가능하다. 눌림목이 와줬고요. 11선에서 무너지지 않는 흐름이 나오면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급등이 나와주면서 상한가에 안착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한가의 수익도 이제 맛보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고가 종목들이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한 차례 수익 실현이 나오고 다시 저점에 있는 종목들 쪽으로 순환매가 나오는 그리고 결국에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아랫단에 있는 종목 쪽으로 매수가 들어가면서 이제 종목들 간의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조금 수익 실현하시고 어느 정도 내가 고점에 샀다면 매수가 손절가 잡으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다시 또 저점에 있는 종목으로 이동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의 이동에 따라서 순환매가 확실히 일어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추적을 해서 매매만 잘 된다면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데요. 최명성 위원님과 함께도 이야기해 볼게요. 위원님, 오늘 확실히 곡물 쪽이라든지 네네. 뭐 수산, 육개, 먹을 것들은 좀 다 윗방향을 그리더라고요. 위원님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바로 직접 체험을 했는데 현장이요? 예, 네. 오늘 오후에 이제 제 단골 빵집이 있거든요. 빵집. 예, 그래서 이제 제 회사 네. 직원들 간식점 사러 왔는데 평상시 같으면 한 7, 8만 원 나왔어요. 똑같은 빵인데 딱 계산할 때 보니까 10만 원 달라더라고요. 어머, 무슨 그 일일까요? 자리에서 제가 쓰러질 뻔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20-30% 올랐어요. 사실. 밀가루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관련해서 올랐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특히 이제 한국농촌 이제 경제연구원에서 올해 이제 2분기 수입산 이제 식용 곡물 가격이 한 10% 정도 뛸 것이다 했는데 벌써 현장에서는 한 20-30% 벌써 물가가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런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일단은 뭐 곡물 수산 육계 마켓컬리 관련주가 상승하는데 곡물은 좀 많이 뛰었고 육계라든가 뭐 수산에 있는 종목들이 좀 밑에서 네. 이제 수산이라든가 육계 마켓컬리 관련주에서 바닥에서 시장하는 종목들이 이번 주 조금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종목 보면서 우리는 어쨌든 뭐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많은 곡물 또 이런 관련주가 뛰는데 어떻게든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니까 수익을 내야 되니까 바닥에서 상승하는 종목들로 좀 잘 잡아서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바닥에서 움직일 종목은 잠시 후에 그러면 체크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뭐 시장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아셨을 겁니다. 마니커가 많이 컸어요, 주가가. 자, 그만큼 닭고기주에 있어서의 관심이 오늘 좀 수급이 모인 건데요.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위원님 요즘 친구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필수적으로 먹는 게 바로 이 닭가슴살입니다. 그래서 닭가슴살이 사실 근데 맛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치킨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닭가슴살을 많이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많이 사는데 가격이 그렇게나 많이 올랐다라고 합니다. 거의 17% 이상 올랐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네. 우리 이화선 앵커님은 닭고기 뭘 좋아하세요? 삼계탕 아니면 저는 치킨. 삼계탕. 네? 저는 입맛이 예스러워서 네. 네, 삼계탕 좋아합니다. 삼계탕 이열치열로. 좋아해요? 네. 네, 경복궁에 정말 유명한 집이 있거든요. 경북. 예, 나중에 한번 수익 내시면은 제가 저도 알아요, 거기. 아, 거기 아십니까? 알아요. 예. 아는데, 자, 이제 오늘 마네카가 오른 거 몇 예.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바로 리오프닝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뭐 다 풀리잖아요. 12시까지. 그러니까 12시가 아니죠. 이제 무제한이죠. 그러니까 치맥도 많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이화스럽게는 삼계탕을 좋아하지만 치킨 수요도 늘어날 거고 뭐 치킨이 됐던 삼계탕이 됐던 그쵸. 다 닭은 수요 늘어난 닭이니까. 거니까. 예.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여름 되면 그 계절적 성수기가 돌아오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오늘 또 공교롭게 충북하고 강원 지역에서 멧돼지 거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닭고기 이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제 과징금이 한 1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뭐 코끼리 비스켓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요. 참 기기묘묘하다. 뭐가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차트는 그걸 만들어져 가요. 자, 일단 마닉하면 차트를 네. 보면서 잠깐 설명 드릴게요. 오늘 방송은요, 좀 끝까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패턴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5에서나 R에서 소위 말해서 쌍둥이 패턴인데, 쌍둥이? 황금, 맥점, 전략에서 나오는 패턴들이에요. 예, 다시 한번 좀 차트가 나와야 제가 말씀드리기가 좋을 것 같은데, 아, 나오는군요. 네. 자, 이때 이제 쌍둥이 패턴이고, 또 여기서 상승한 다음에 횡보하는 것을 이런 패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승 다음에 횡보하면서 이게 이제 매집봉이거든요. 이게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뉴스가 나오면 늦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앞서가는 그 투자 그 전략을 제시해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슈팅이 나왔어요. 어쨌든 이런 맥점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이런 패턴들, 물론 이런 패턴에 와서 100% 다 오른다는 보장 없지만 제가 마지막에 오늘 들고 나온 보시면, 종목 보시면 아, 이런 패턴이다 아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반짝반짝 쌍둥이 패턴과 함께 슈팅이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종목이 있다가 또 분석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린쌤과도 좀 보도록 할게요. 아이린 위원님, 아까 전에 뭐 좋은 정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리오프닝 완벽하게 개화가 되다 보니까 닭고기 관련한 수요가 늘 수도 있고 거기에 닭 가격도 높아졌으니 당연히 가격 정가가 높을 수 있는 이런 관련주들의 수급이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원님도 좋아하시나요? 저는 닭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 아닙니다. 입맛이, 근데 치킨은 예. 이제 먹습니다. 삼계탕은 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좀 질려서 많이 잘- 먹어서, 예. 예, 좀 좋아하진 않는데 예,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너무 좋아하면은 자주 먹게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런데 치킨은 좋아합니다. 자, 이제 지금 시즌인 만큼 이제 뭐 이제 리오프닝도 있고 시간적인 제한도 이제 풀렸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좀 더웠죠. 그래서 이제 치맥 이슈도 조금씩 불거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장에 움직인 종목이 뭐 치킨 관련주 마니커가 상한가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뭐 움직이면서 동우 팜투 테이블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또 급등이 나오게 되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순환매에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곡물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이제 3월 달에 육류 가격 지수도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이제 육류 관련주들도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이 박스피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지 않으면 뭐 이제 수익이 많이 나지 않는다고 이제 보셔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재밌게 조금 매매를 일부 하시고 그리고 또 실적이 잘 나오는 PCB나 또 OLED 쪽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충분히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해서 올라갈 때는 그쪽에서 수익이 나고 또 지금 박스피 안에서는 이런 테마주들을 짧게 먹어가면서 이제 수익 내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앞서서 한 종목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못 드렸는데 한일사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사료. 자, 한일사료를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여러분들께 신송홀딩스와 함께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27% 그 다음날 정확하게 바닥에서 포착해서 한 차례 급등이 나왔는데 그 다음 금요일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오늘도 상한가 가져왔습니다. 이제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유통 물량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대주주 물량이 70% 있다 보니 아무래도 유통 물량이 작아서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거기에 또 실적 부분에서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사실 좀 투기가 좀 붙었다 생각하시면 되죠. 앞서서 한일사료도 마찬가지 투기가 좀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저는 이 정도면 많이 올라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오늘 고점에 있는 종목들 보면은 한 차례 우리가 수익 실현을 좀 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많이 갔던 종목들보다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되 이제 식품 쪽에서 아직 순환을 돌고 있지만은 덜 가는 종목들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정다운을 한번 보실게요. 정다운. 네. 자, 정다운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한번 급등이 나와줬는데 우리가 이제 저점에서 포착을 했습니다. 자, 하루 이틀 이렇게 쉬면서 오늘 같은 경우 한 10% 급등이 나와줬는데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또 이제 식품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면 한 번 더 이제 파동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 동우 팜투 테이블이 이제 동우 팜투 테이블 같은 경우는 육계 관련주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오늘장 14%, 15% 가까이 급등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제 바닥에서 차분하게 이제 식품주들이 갈 거다 보고 매집을 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또 이제 오늘 급등했다 눌렀지만은 다시 한 번 더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식품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전쟁 이슈가 이렇게 완화되지 않는 이상 한 차례 파동이 또 이쪽에서 또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이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앞으로 10년 후에 이 세계 식량 수급 상황을 좀 대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들리고 있기 때문에 식품주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도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 밤 10시 여의도 주식왕의 6개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최명석 위원님이신데요. 위원님, 네. 위원님 저랑 진짜 올해 여의도 주식왕 함께 출연하시면서 네. 닭고기 관련주 엄청나게 많이 많이 언급을 했죠. 예,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했죠. 예. 전쟁이 나도 먹고 사는 거는 우리가 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식품주 공략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시세가 나왔는데 네. 예,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그렇죠. 이제 닭고기 관련주가 오랜만에 이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마니커나 하림이라든가 네. 작년에 제가 이제 교촌 FNG 많이 추천했는데 많이 내렸어요. 근데 사실 전체적인 시장이 뭐 거의 90% 이상이 다 반토막이 나 있죠. 그래서 뭐 별 의미는 없는데 이제 닭고기 관련주가 오늘 오른 이유는 이제 그동안 너무 낙폭 과대했다.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제재가 완화되면서 오늘부터는 이제 뭐 육류 소비라든가 뭐 치킨이라든가 많이 소비가 돼 있죠. 또 세 번째는 이제 마니커에 제가 관심이 있었는데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니커 주식 담당자와 제가 한 몇 달 전에 이렇게 통화를 한 것 같아요. 직접 통화를 해서 아니 멀쩡한 회사가 이렇게 주가가 빠지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그 마니커 회사 80% 매출이 학교 급식을 한답니다. 학교 급식.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 급식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급식을 못 놓고 있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회사가 어렵다. 그럼 이제 애로사항을 말한 걸 제가 이제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제 그게 완전히 풀렸잖아요. 올해 뭐 3, 4, 5월 달부터는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도 전면적으로 학교를 가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니커라든가 하림이라든가 뭐 다른 회사들도 이제 학교 급식, 사실 학교 급식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급식도 정상화되고 그동안 질렸던 소비도 이제 증가되고 또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정상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니커나 하림이라든가 뭐 교촌 FNG가 다시 이제 정상을 향해서 비정상인데 코로나가 끝나기 때문에 다시 떨어진 만큼 그 자리를 향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늘 또 통화를 하신 이야기를 풀어주셨네요. 맞습니다. 이제 뭐 코로나가 끝나고 뭐 끝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경미해진 수준까지 왔을 경우 구내 식당 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교 급식이라든지 이쪽에 있어서의 수급도 확실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새로운 시각이었네요.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식품에 있어서 이렇게 관심이 뜨겁다면 지금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곡물, 비료, 사료, 6개까지 왔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순환이 일어나면 다음 주자를 찾아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이쪽 전반적인 영역, 투자 노크 두드리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은정보 위원님. 네. 줄줄이 가격들이 뛰니까 주가도 함께 덩달아 오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노크해볼 만한 영역, 종목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사료 관련 종목들의 경계보다. 과열. 네. 결국 아무리 이제 순환이라 하더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권이다. 아까 말씀드릴 때 그 시간에서 오른 종목들 보게 되면 내일은 음선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시간에서 많이 올랐다고 이렇게 추격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최명석 위원님하고 방송을 했잖아요. 정말 답은 최명석 위원한테 있었어요. 바닥? 아니 뭐냐. 회사를 직접 전화를 해서 회사에서 저는 그 몰랐던 사실이거든요. 주식을 하려면 우리 최명수님처럼 하셔요. 이 마니커가 왜 이렇게 오르는지 학교 급식이 80%고 이제 또 계약하고 다 이제 또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주식을 항상 그런 식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최명수 의원님 참 제가 존경합니다. 자, 최명수 의원님 웃고 계십니다. 인물이 받쳐주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이화생각했네. 모르는 종목이 하나 있을 거예요. 모르는 자, 여기저기서 식품 관련도 난리 났죠. 시세 대장 가장 수익을 많은 종목이 뭘까요? 사료? 아니야. 식품? 네, 식품 뭐 사료 쫙 거기에서 망라해서 모르시죠? 모르죠. 네, 이거 다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바로 누보입니다. 누보. 이것은 뭐냐면 제가 투자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이 누보가 뭐냐면 대신 밸런스 스펙 제7호가 위에 상장한 거예요. 이게 이익도 사실 나고 있고 비료를 많이 비료가 주고 농약도 만드는 회사예요.
이때부터 황금 맥주에 포착해서 2연산에서 81%, 음봉 3개. 역시 이때 음봉 3개예요. 음봉 3개면 소리 안 나가죠? 이때 음봉 3개에서 포착해서 그 양음량에서 포착해서 136%. 이게 시세 대장주 아닌가요? 가장 수익을 많이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또 하나 오늘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이쪽에서 잠깐 이제 논의를 하고 이렇게 투자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 오늘 딱 저는 명푸수는 산탄총을 쏘지 않는다. 여러분 돈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수십 개 종목 매매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단출하고 딱딱딱 그걸 좋아합니다. 요것도 오늘 제가 노란톡에서 여러분께 오후에 딱 한 종목 콕 찍어서 여러분께 무료 추천드린 거예요. 무려 13% 올랐죠. 이게 뭐냐면 앞으로 시장의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우리 알 수 있는 그런 패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저는 어떻게 보냐면 네. 이렇게 이미 시세가 많이 오른 어떤 곡물 관련주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덜 오른 4차 산업혁명주, 그 다음에 리오프닝주, 낙폭 우량주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이스트 같은 거 오늘 멋졌잖아요. 딱 한 종목밖에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수행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딱 두 종목만 얼른 말씀드릴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이표소 밀집에서 많이 내렸고요. 하나만 더 본다면 파수 같은 거, 보안 관련주인데 지니어스 아주 좋은 수익을 냈고 이때도 좀 멋있게 올라왔고 다시 한번 그 맥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과열인 부분은 과열이기 때문에 새롭게 접근하기보다는 오르지 못한 종목 가운데서 또 어떤 종목 관심 종목으로 두면 좋을지까지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린쌤과도 이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위원님, 사실 뭐 지수를 이끄는 대형 종목들이 요즘 좀 부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마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식품 쪽에 확실히 테마가 굳혀진 것 같아서 그럼 다음 테마를 미리 좀 보는 지금 시즌에서 6개 다음 테마를 좀 노리는 전략은 어때요? 사실 이제 순환배가 돌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테마가 돌아서 이번 주 내내는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주 초반이라도 이제 지난주는 주 후반을 공략하자 해서 한일사료가 제가 드리고 100%가 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한일사료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 27% 또 상한가 2번 가면서 딱 정확하게 3,000원에서 6,000원까지 바로 급등이 3일 만에 나와줬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수산주도 조금 보셔도 무관하지 않을까. 그래서 수산주도 오늘 살짝 움직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 안에서 이제 본다면은 뭐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CJ 시푸드도 있고 또 사주 시푸드도 있고 이런 종목들도 한 차례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이 자리에서 뭐 지난번에 추천해 드린 종목 고려산업을 하나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려산업도 이제 우리가 이때 한번 급등이 나올 뻔했는데 불구하고 사료주들이 조금 흐름이 2차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세진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또 한일사료가 재차 또 상한가 가면서 동반 상승이 또 조금 나와주었는데 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4,255원 11% 급등이 나와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8% 급등 나와주면서 자,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4,200 지난주 금요일 4,255원을 돌파한다면은 한번 따라붙어서 해볼만 하다. 그렇다면 4,000원 후반대까지도 한번 짧게 급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자, 지금 자리에서는 반 정도는 수익 정도 단기적으로 수익 챙기시고 나머지 반 정도는 지켜보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사료나 비료나 이런 쪽은 사실 단번에 끝나긴 좀 어렵지만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현대사료에서 대장주가 한일사료를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잘 타시면서 다음에 만약에 간다면 어떤 종목들로 또 이동이 될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겠고요. 식품주는 이번 주 내내 우리가 공략을 해봐도 좋다. 그리고 식품주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좀 더 보시면 좋겠다. 그게 그 안에 6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참고하셔서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이팅 절로 응원을 해주셨네요. 맞습니다.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내 좀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라는 부분 투자 팁으로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병석 위원님, 네네. 위원님께서는 테마보다는 이제 안정적인 바닥권 위주로서 재료 잘 품고 있는 종목 위주로 노크를 하실 텐데 네네. 관련해서 있을까요?
볼까요? 네, 오늘 보니까 수산주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뭐 한성기업 또 사조시푸드, CJ 시푸드 사조 이제 관련주가 많이 올랐는데 네. 보니까 이제 한성기업이 차트가 아주 좋아요. 네,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한성기업은 이제 수산업 및 이제 수산물 제조 광업을 하고 이제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 종목을 자세히 보면은 요 근래 대해서 엄청난 요 근래 들어서 최대 이제 그 거래량이 터지고 있거든요. 근데 앞에서 보시면은 5,000원대 있는 주식이 2만 원까지 한 달 만에 400% 상승한 전력이 있는 주식입니다. 근데 이 앞에 거래량보다 지금 거래량이 월등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한번 상승하면 큰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 한 9,700원, 800원 선인데 이 종목이 좀 이렇게 폭등하면 급등하면은 전고점 12,500에서 15,000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한성기업, CJ 시푸드 뭐 전체적으로 다 갑니다. 뭐 신라 SG 이런 종목들이 다 가고 있는데 한성기업이 좀 대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성기업 좀 잘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푸드 쪽, 뭐 수산주 쪽 위주로 받고 한성기업까지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식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시세 있을 때마다 추적 함께 할 테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내일은 또 어떤 이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내일의 이슈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일의 이슈왕 이시훈입니다. 놓치면 안 될 내일 소식들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된 이창용 후보자가 내일 인사검증대에 섭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미 긴축까지 통화정책 운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강조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에는 통화정책 방침이 주로 다뤄질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기준금리 인상에 후보자가 동의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던 만큼 후보자의 통화정책을 엿볼 수 있는 소식들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시죠. IMF가 올해와 내년도 세계 경제 전망치를 발표합니다. IMF는 세계 143개 국가의 올해 경제 전망치를 더 낮출 것이다 라고 예고한 바 있는데요. IMF는 지난 1월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더 떨어뜨리면서 3%로 제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얼마나 하향할지 또 올해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은 얼마나 상향할지 관심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시죠. 내일은 통일부 장차관과 성김 미 북핵 대표의 면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시작이 됐었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고조된 시기 속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와중에 북한 대응 관련 논의 가능성이 큰 만큼 관련 소식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시죠. 4x4가 내일부터 20일까지 공모 청약을 시작합니다. 초고화질 실감형 콘텐츠 제작 전문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메타버스 관련 기업으로는 드물게 흑자를 내고 있는 데다가 JYP 엔터테인먼트 등이 투자했다는 소식도 알아가면서 관심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추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AS 시간인데요. 좋은정보위원회 종목 풍원정밀입니다. 이 종목은 참 너무 예쁜 게 최근 양이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지금 일봉 보시면요. 그렇죠. 그간 만들었던 박스 구간을 돌파하면서 시세가 굉장히 돌파력이 있었는데 13.8% 수익 봤고요. 목표가 이미 달성했습니다. 위원님. 네. 효자 종목이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항상 조언을 드리자면 내가 스캘퍼냐 아니면 나는 안정 추구형이냐 그걸 좀 먼저 아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저는 종목 많은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예. 그냥 딱딱딱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아서 계단식 상승 파동을 이루는 안전한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바로 풍원정보리 그런 회사라고 보고요. 마디마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황금 맥점을 포착해서요. 그 짧은 시간에 13%나 좋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누구나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저점에서 황금 맥집에서 포착하니까 기관과 외국인들 함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참 절묘하죠.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축하드리고요. 1차 목표가 도달했지만 네. 눌림목 여전히 관심권이 있다. 이렇게 예스 드릴게요. 눌릴 때 조금 더 관심 영역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을지 풍원 정밀 저희도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린쌤과 추가 전략 세워볼게요. 대동기어입니다. 이 종목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금요일장에 상한가 지금 터치가 나왔고 의원님 마디마디 좀 점프 이루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상향 추세적으로 주봉상으로도 그려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훌쩍 넘겨진 상황.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제?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한 일주일 만에 지난주 월요일에 드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상한가 안착한 것이 억지로 땡기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 보여졌는데 장중에 7% 이제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다시 한 번 더 8%까지 밀어내면서 아랫골이 살짝 타고 마감을 했습니다. 일부 수익은 챙기시고 일부는 가져가시면서 조금 더 이제 시장 분위기 쪽은 분위기는 이제 농업 관련주나 농기 관련주가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반반 전략으로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은 수익이 챙기시고 또 수익을 토하는 게 싫다. 그러면 80% 정도 수익을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을 조금 지켜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반은 좀 챙기고 반은 좀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로 저희가 체크를 해볼게요. 대동기어 축하드리면서 최명석 의원의 종목도 추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범양건영입니다. 이 종목 참 착한 게 시세 내고 다시 제자리로 온 게 아니라 지켜내면서 갭 한번 메우면서 다시 좀 올라가려나? 그 궁금증을 일으키게 했던 종목이에요. 이미 수익률은 너무나 훌륭하게 냈는데요, 위원님. 예. 오늘 체크해 주실 이유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실까요? 그렇죠. 앵커님이 너무 잘 보시네요. 그래서 이 종목 정확히 일주일 만에 제가 추천하자마자 거의 100% 가까이 상승이 맞아요. 나왔는데요. 오늘 보시면은 다시 어제부터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정부에서 가장 이제 하는 게 건축이죠. 그래서 토목, 건축, 재건축 관련주인데 차트 보시면 현재 4,000원대 있는 주식이 바로 8,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5,800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차 5,500이나 5,000원만 깨지지 않으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5,000원만 깨지 않으면 여기서 다시 7,000원, 8,000원 에서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손절가 5,000원만 좀 잘 보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5,000원 부분을 중요 주가로 설정하고 범양건영 추가적인 흐름들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AS 세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우리 세 위원님과 함께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이 더 계속해서 큰 시세를 낼 수 있을지 내일 매수가 유력한 종목 저희가 좀 챙겨왔거든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좋은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를 해볼 테니까요. 관심 종목으로 유력하게 좀 담아보시면 좋겠네요.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어떤 종목이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을까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예, 너무 오늘은 궁금합니다. 제가 좀 뜸을 들였는데, 어쨌든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 하이로닉입니다. 하이로닉? 예, 동사는 V로라고 아세요? 네, 제가 했어요. 예, 피부 미용 의료기기 업체예요. 그래서 뭐 제이시스 미드케라든가 클래시스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라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피코아이 등 해외 판매 그런 모멘텀까지 있네요. 제가 왜 좀 기대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자,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이게 지금 하이로닉입니다. 자, 5일선 아래에서 쌍둥이 패턴 하고 있죠? 다이버전스죠? 쌍둥이 패턴 상승되면 눌림이죠? 음봉 7개 있죠? 이런 것들이 터닝포인트거든요. 자, 아까 제가 마니크 한번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거의 비슷한 유사한 패턴이죠. 물론 이것이 담보는 못하지만 이런 패턴들은 황금 맥집에서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을 때 잡는 이런 것들을 저점에서 노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기업 내용으로 보면 제이시스 메디케로 비슷하다고 그랬죠. 이거 3월 말에 잡아서 그냥 단기간에 22%나 올랐거든요. 음선 3개에서 포착해서 잡은 겁니다. 그러면 하이로닉은 먼저 누르고 터닝포인트가 와 있거든요. 한번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양양음 패턴에서 황금 맥점 전략
그 5개예요. 넘버 5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11,800원 정도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 9,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매수할 땐 하이로닉, 익절할 땐 바이로닉 외쳐보면 좋겠네요. 하이로닉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자, 린센과 함께 새로운 종목 공략해볼게요. 위원님, 네. 어떤 종목이 림파고에 포착이 됐을까요? 다른 종목도 식품주도 참 괜찮긴 한데 앞서서 언급해드린 종목들도 보셔도 되고 또 한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이 이제 상승이 좀 나와주는 네. 흐름이 보여지면서 에드바이오텍이라는 에드바이오텍.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간에서 좀 올랐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작가분한테 드린 거는 그 전에 이제 드렸는데 시간에서 한 4% 정도 올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시초가에서 한 6,000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이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동물용 의약품 사료 보조제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두얼물산의 현대사료 M&A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요. 러우 사태가 이제 장기화된다면 이쪽도 제가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 많이 밀었던 종목 중에서 아직 스타트 안 한 종목 중에서 한번 파동을 기대하시라. 그런 것들이 이제 나한테 안전한 수익을 줄 수 있고 손절가도 짧게 이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에드바이오텍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6,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짧게 6,800원에서 뭐 7,000원 이상, 뭐 1차, 2차 이렇게 보시면서 그다음 손절가는 5,7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에드바이오텍이었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사이익 좀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 목표가 6,800원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네. 오늘도 째려봐 주셨을 그 종목 네네. 공개해 주시죠. 예, 하루 종일 지켜보고 왔습니다. 뭐 우리 월요일 그 여의도 주시한 팀이 가장 실력도 있고 좀 외모도 받쳐준 것 같아요. 금요일 가서 무슨 말 하시려고 금요일도 출연하시고 30년 넘은 이제 우리 좋은 종목께 많이 배우고 예.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 이제 샘표 식품이 되겠습니다. 샘표 식품. 자, 이 종목은 제가 많이 아는 종목인데 오늘 샘표가 50% 올랐죠. 근데 샘표 식품이 아직 안 갔고 사실 신성홀딩스도 제 관심주인데 이번에 더블이 갔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신성도 간장이고 샘표 식품도 간장인데 샘표 식품이 우리나라 간장 매출 1위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자, 가격 전략 바로 가겠습니다. 네. 자, 차트 보면 현재 잘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패턴이 보이고요. 매수가는 한 48,000원, 목표가는 6만 원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5,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식품주가 가고 있는데 네. 자, 샘표가 50% 갔습니다. 근데 샘표 식품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 정도 6만 원에서 6만 5천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샘표 같은 그룹주들도 대두 가격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6만 원 목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0시 30분 개장한 미국 상황은 3다 지수 상승 출발했지만 나스닥만 현재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미국도 실적에 조금 예민하게 주시하면서 매매 대응되고 있는데 국내장에 있어서는 역시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수익 챙길 수 있는 최명성 위원님과 함께 내일장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네네. 기대 종목이 공개가 된다고요? 네. 지금 사실 그 어렵고 힘이 드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상승하라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1시 무료 방송 오시면 제가 공개적으로 새 종목 공개 추천하겠습니다. 또 이제 실전 투자반이 있는데 저희 옆에서 초보자님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실전 투자반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11시 무료 방송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일수록 안정적으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에 좀 더 포커스 맞춰볼까요? 최명성 위원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네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해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스크롤 내려보니까 최명성 위원님의 사진 밑에 방송 입장 버튼 깜빡이고 있으니까요. 해당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놓치지 마시고 11시부터 시작하는 무료 방송 꼭 참석하셔서 우리 핑크색을 사랑하시는 최명성 위원과 함께 여러분도 계좌를 핑크빛으로 만들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반드시 우리는 성투하고요. 저희 내일 밤 10시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 행복한 마음으로 만나요. 고맙습니다.